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시자의 시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할 정도인데 저는 결혼 5년 차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자의 시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 건 딱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누구보다 잘하는 며느리였었고 살뜰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하는 건 기본이었었고 시키지 않아도 시댁 제 스스로 가서 시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뭐 필요하신 거 없나 잘 살펴보았다가 그거 사드리고 진짜 딸처럼 구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택배 하나를 시켜도 제 것만 시키는 것 없었고 꼭 시어머니 것도 챙겨드렸었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는 남편의 만류 있었지만 생신 때에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상다리 부러지는 생신상 차려드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친정 엄마로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제 친정 어머니는 제 친모가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였고 눈에 딱 띄는 차별은 없었지만 하지만 제 자격지심에 그랬었는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 느낌은 재혼 가정에서 커본 사람들만 알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동생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동생과 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좀 남다르긴 했었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제 감정을 안다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맞이로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동생을 두면서 그 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챙기고 양보하며 자란 제 어린 시절은 그닥 행복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제 감정은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한번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골인 아버지의 성격상 저를 달래줄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버진 저를 나무라더군요. 제가 생각이 짧고 마음이 좁은 거라고 하면서요. 동생, 그 어머니가 다른 남동생을 위해 저는 많은 것을 양보를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진 그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했고 그래도 어머니 정을 느껴보지 못할 리가 지금의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의 품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다 커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정 싸움을 하자는 것이고 만일 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느냐. 절대로 티 내지도 말고 어머니에게 말도 꺼내지 말거라. 지금 네가 한 말은 나는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아버지의 강한 어조에 저는 기가 죽었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기를 바랐었는데 내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머니가 없고 싶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 재혼한 어머니를 원했던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냐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했지만 아버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 마땅한 분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그분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리감이 있었던 내 친정 어머니와는 다르게 결혼 후 내게 생길 어머니에게는 거리감이 없어지게끔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머니의 품을 한번 느껴보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격지심 맞죠? 그리고 철이 없어 애정결핍 증세 보이는 그런 여자 맞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었고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복이 없는 사람은 시댁복도 없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살뜰하게 챙겨도 시어머니는 만족을 모르셨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은 전화를 해야 하는 거라 여기셨고 친구들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사다 바치길 원하셨었고 좀 더 좀 더 좀 더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잔소리, 웃으면서 말을 해도 잔소리, 웃지 않고 말을 한다고 해도 잔소리, 죄다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는 절대로 딸 같은 엄마 같은 그런 사이가 될 수 없는 거였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것처럼 친정어머니와 거리감이 있으니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거리감 있이 지내지 않겠다 다짐했었던 제가 미친년이었던 거였습니다. 원래 그런 복은 아예 없는 사람인데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밖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정답이더군요.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자격지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저를 제일 안타까워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요구사항 점점 더 높아지니 이제 그만 기대치 높이라고요. 원래 시어머니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다. 며느리가 한번 잘하면 계속 더 잘하기를 바라고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질하면서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란 사람들이다. 나도 내 엄마지만 내 할머니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그만해라. 결국엔 내 팔자 내가 꼬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또다시 당신 자신을 비하하고 당신 자신 탓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관둬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잘 챙기는 그런 며느리 짓거리 안 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그땐 그동안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도 안 하는 것이냐고 또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저보고 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은 기본은 하는 그런 애였었는데 이젠 기본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썼었고 그동안 어떻게 했었고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 대봤자 시어머니는 본인을 좋은 시어머니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좋은 시어머니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덜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며느리에게 십사를 시키지 않는 시어머니이다. 그렇게 나는 좋은 시어머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괴롭힘 당한 거에 비하면 본인이 저를 괴롭히는 정도는 세 발의 피니까 본인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쥐잡듯이 잡길 하니 아니면 때리길 하니 나는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한테 머리챈 기본이고 욕지거린 텀이고 만일 그 노인의 기분에 거스르게 하는 거 있으면 내 집 밖으로 다 던져대면서 나가라고 고함치는 그런 소리 들었었던 사람이야. 아들이 그러더라. 네가 그동안 잘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너를 몰아세우기만 했다고. 그래. 네가 기본은 하는 애였었지. 나도 그건 알고 있지만 만족할 순 없었다.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은 며느리가 되라고 채찍질한 게 잘못이니? 나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야. 나 정도면 채찍질하고 말할 수도 없다고. 네가 그 노인네를 만나봤어야 했어. 그 노인네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선비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도 제가 기본은 한 며느리였다는 거 아시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며느리라고 몰아세우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도 아시네요, 어머니는. 그런데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 괜찮은 시어머니 이런 건 어머니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고되게 당하신 거 항상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보다 덜 하기에 좋은 시어머니고 괜찮은 시댁이라 결론 내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기본은 했었던 며느리다라고 어머니가 판단하신 것처럼 저 또한 제가 며느리니까 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인지 판단은 제가 해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는 한계가 없으신 벅찬 시어머니십니다.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고 괜찮은 시어머니 아니세요. 제가 이제는 기본도 안 하는 며느리인 것처럼요. 딱 질러대고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의 며느리가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만 앞서고 그랬었는데 기대 자체를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암튼 지금 저는 기본도 안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동생. 이 시동생이 결혼을 한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뭐 저란 사람을 신경을 써서 그 날짜를 잡았겠습니까? 상견례 날짜 잡은 일정과 제 친어머니 기일과 동일하더군요. 신경 써 달라 한 적 없었고 아마 몰랐겠죠. 남편도 깜빡하긴 했더라고요. 이 점을 서운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인데 당연히 날짜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죠. 남편이 시동생 상견례 날짜 말하는데 바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기일인데 나는 엄마의 기일을 놓칠 순 없을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상견례는 당신만 가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날짜를 잊었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남편은 시동생의 상견례에 저는 엄마의 기일을 챙기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동생 상견례에 참석을 안 하고 엄마의 기회를 챙기겠다는 말이요. 시어머니가 난리 쳤거든요. 제게 상욕까지 하면서 배워먹지 못한 집구석 만드는 거냐고, 어디 며느리가 집안의 행사에 빠질 수가 있는 거냐고, 돌아가신 양반 기일보단 시동생의 상견례가 더 중하니 미리 챙기던지 알아서 하고 꼭 시동생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되신 양반인데 미리 하거나 후에 하거나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시동생의 상견례 제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며느리가 참석하는 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물론 엄마의 기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날짜가 날짜인 만큼 저라고 양보만 하고 들 순 없었습니다. 욕하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참석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라면 참석을 하겠지만 그날 제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엄마의 기일을 챙기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가 외인이고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전이고 게다가 엄마 얼굴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 뭐 그리 그게 중요하다고 감히 시동생 상견례 자리에 양가 어른들 다 오시는데 건방지게 며느리가 되어서 빠진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저보고 대먹지도 못한 게 이제는 집안 망신을 시키려 든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시어머니 집안 망신살 뻗치게 하는 행동하는 겁니까? 일이 있어서 엄마의 기일이라서 그거 추모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망신살 뻗치게 하는 거냐고요. 계속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참석을 하겠다 했어요. 대신 참석을 해서 제가 어떤 짓을 하든 그건 다 저를 억지로 참석을 시킨 시어머니 탓이라고 했습니다. 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누가 너한테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배운 집이다. 예의 있는 집이다. 문제는 집안 아니다라고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뭐? 네가 감히 뭘 할 수 있냐고? 네,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니까 며느리로서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형님 입장으로 동서에게 조언해줄까 합니다. 이 집구석 못 베어먹은 곳이고 친정엄마 기일보다 자기네 식구들 일이 더 중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도 딸 시집 보내시면 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라 이 집안 식구 되는 거라 여기셔야 할 거라고. 만일 친정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머리채 잡히고 쌍욕 먹게 될 거라고. 저는 그리 이야기를 할게요. 팩트에 기반한 말이니까 미리 조언을 해주는 거죠. 어머니가 실제로 며느리인 제게 원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니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쫓아가서 한바탕 하고 제게 미안하다 하고 암튼 폭풍 같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상견례 안 갔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시동생 결혼하는 날엔 남편을 생각해서 참석은 하겠지만 동서가 만일 제게 물어온다면 저는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줄 참입니다. 절대로 잘할 필요 없고 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고 만족이란 것을 모르는 분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란 분이다. 나는 그거 지쳐서 나가 떨어졌으니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그리 조언을 해줄 생각입니다. 혹시나 제가 동서에게 미리 전화해서 말이라도 할까 싶어 절대로 제게 동서될 사람 전화번호 넘겨주지 말라 했다네요. 참, 눈 가리고 아웅을 하지. 언젠간 밝혀질 시어머니의 정체인데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알면서 참 웃깁니다. 저도 웃기고 한심한 사람이지만 시어머니란 사람도 참 웃기고 한심한 사람이죠. 이제는 볼 일 없으니 신경 쓸 일 없겠지만 동서가 제게 조언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